안녕하세요. 민석쌤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 구와절 구분하기 기초편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영어의 구와 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영어 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명사구, 형용사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구와 절을 정말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와절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필수적으로 팔품사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꼭 박혀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명사절 얘기, 형용사절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나 이전 강의엔 팔품사 총정리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은 지금 바로 이전 강의를 클릭해서 팔품사를 먼저 암기하고 이해하고 난 뒤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팔품사 복습을 하고 난 뒤에 구가 무엇인지, 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와 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품사 복습 한번 해볼게요. 팔품사 우리 외우는 방법 기억나나요? 맨 첫 번째 글자인 대, 명, 동에 사는 형부가 있는데 그 형부가 무슨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했었죠? 접전관이라는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대명동 형부 접전관 이렇게 외웠죠. 대명동에 형부가 사는데 그 형부가 접전관을 운영한다 라고 우리가 외웠었는데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었고요. 예를 들면 뭐뭐뭐가 있었죠. he, she, it, they 이런 게 이제 우리 대표적인 대명사다라고 했었고요. 명사는 이름이나 사물, 사람 이런 걸 명사라고 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요. 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동사고요. 먹다, 일어나다, 즐기다 이런 것들을 다 동사라고 하죠.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명사 수식이었고요. 두 번째 역할은 보어 역할이었어요. 명사 수식은 말 그대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보어 역할이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문장의 오형식 배우면서 보어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배웠었죠. 보어는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 형식 기억나나요?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였죠. 이때 이 보어는 뭘 보충 설명해 줄까요?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주격 보어다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반대로 O 형식은 어떻게 됐었죠? 문장 O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였죠. 이때 이 목적격 보어는 사실 이름 속에서 답이 있는데요. 이 목적격 보어는 뭐를 보충 설명해 주길래 이름이 목적격 보어일까요? 바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은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부사는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았죠. 부사는 명사가 하는 역할 빼고 다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명사가 바로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가 나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접속사는 뭐와 뭐를 연결해 줬었죠?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접속사랑 전치사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d, or, but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전치사는 in, on, at 이런 것을 전치사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관사는 on, the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사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구와 절이 됐든 아니면 투부정사가 됐든 동명사가 됐든 이해할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가 무엇일까요? 구와 절에서 구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덩어리를 우리가 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I saw him in his house. 나는 보았다 그를 어디서 in his house. 그의 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보았다 그를까지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in his house. 그의 집에서
여기 도서관에서 나와 있네요. 네. 그의 집에서 라는 의미의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사구다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부사군지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도대체 구가 뭐냐라고 봤을 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죠. 두 개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인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을 보시면 in his house가 바로 구죠. 몇 개의 단어가 모였습니까? in his house. 총 3개의 단어가 하나로 묶여서 그의 집에서 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 in his house는 장소를 표현하는 부사구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사구는 우리가 크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소, 방법, 시간들을 우리가 주로 부사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낼 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덩어리들을 우리가 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절은 뭘까요? 자, 볼까요?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 안에 한 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구하고 차이가 뭐냐면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그냥 모여 있다고 했었죠. 절은 이 문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와 동사가.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한번 보면 나는 보았다. 그를까지는 똑같아요. 나는 그를 보았는데 언제 보았냐면 when I was there.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보았다. 그를까지는 똑같아요. 앞에 문장이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절이 나와 있어요. 구가 아니라 절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 안에 한 덩어리라고 했어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문장 안에 한 덩어리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은 지금 요게 한 문장이죠. I saw him when I was there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장 안에서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한 덩어리. 이게 바로 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은 무조건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특히 동사가 있냐 없냐의 여부로 구와 절을 구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굉장히 쉽게 구와 절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구와 절의 종류가 뭔데? 이게 마지막 이제 순서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구와 절 안에는 명사구, 명사절이 있는데요. 명사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명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쉽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팔품사 강의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명사는 문장에 어디에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구는 구가 우리 뭐라고 했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다고 했었죠. 자, 요 문장에 보면 to, it 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먹는 것은 즐겁다, 재밌다 라고. 먹는 것은 즐겁다 할 때 이 to, it이 바로 명사 구입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명사구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명사 역할을 하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뭐를 생각한다? She is pretty. 그녀가 예쁘다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문장 안에 이 대절이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보면 that이라는 절 안에 주어와 동사가 따로 또 들어가 있죠. 분명히 이 앞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이 뒤에 이 안에도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절이라고 했었죠.
구와 절의 차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는 주어와 동사가 없고요. 그냥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구라고 했고, 절은 무조건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안에 한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문장은 요 문장 안에 한 덩어리입니다. 요게 바로 절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이 될 거고요. 자, 또 있습니다. 바로 형용사구, 형용사절인데요. 이젠 쉽습니다. 여러분들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하나 더 있었는데, 그렇죠. 보어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은 명사 수식 또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The pen, 그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이에요? On the desk.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펜은 is cheap, 아주 싸다. 이렇게 그 책상 위에 있는 펜은 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on the desk를 보시면 on the desk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묶여서 지금 한 덩어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펜을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 on the desk는 형용사 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형용사절 볼까요? The pen. 그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이냐면 that I bought yesterday. 어제 내가 샀었던 그 펜은 is cheap. 아주 싸다. 자, 여기서 그 펜은 싸다가 원래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보면 이 대절이 앞에 있는 펜을 꾸며주면서 지금 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명사절 아니죠. 앞에 있는 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무슨 절? 형용사절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마지막으로 자, 부사구와 부사절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자, 부사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부사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엇을 꾸며준다고 했었죠?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는 일단 구부터 볼까요? 부사구를 보시면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데 왜 행복하대요?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to meet은 뭘 꾸미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앞에 있는 happy, 행복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형용사는 누가 꾸민다 그랬죠? 부사가 꾸민다고 했죠. 이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부사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때에는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해서 따로 또 배우겠지만 지금은 투부정사를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어는 배우지 않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to, meet, you 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묶여서 지금 앞에 있는 happy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구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사절인데요.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 If you need any help. 너가 만약에 어떠한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나에게 알려줘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알려주래요, 나한테. 뭘 알려줘? 만약 너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하자면 이 조건의 부사절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기초편이기 때문에 이때 이 절은 왜 구가 아니라 절이냐라고 물어본다면 you need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부사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명사구, 명사절이 있고요.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있고요. 부사구, 부사절이 있어요.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명사구, 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명사 역할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형용사구, 형용사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부사구, 부사절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사용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구와 절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구와 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굉장히 영어 공부를 할 때 또는 수업을 들을 때 항상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그 이전에 문장의 오형식 설명 과정에서 부사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초편이다 보니까 부와 절의 개념이 헷갈리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복습은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제 곧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복습 철저히 하시고 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문제풀이 했던 거 그리고 EBS 강의 들었던 것들 잘 여러분들 학습 노트에 정리해서 개학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 학습 노트도 가져오셔야 되고요. 영어 파일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문자 다 날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6번 문제에 대해서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memorization 또는 memorization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memorization 하면 미국식이고요. memorization 하면 영국식입니다. 암기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알고 있죠? memorize 하면 기억하다, 암기하다 라는 동사가 되는데 이 단어를 명사화한 게 바로 memorization, 암기가 됩니다. broad range of 하면 광범위한이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road가 넓은이죠. 이걸 빼고 그냥 range of로도 되게 많이 씁니다. 넓은 이런 뜻이죠. 자, repetition 하면 반복인데요. 원래 이 동사 repeat 하면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명사화한 게 바로 repetition입니다. 반복이라는 뜻이고요. carry 하면 여기서 취급하다로 쓰였고요. 그 외에도 옮기다라는 뜻으로 사실 더 많이 쓰이기는 해요. 자, category 하면 범주라는 뜻입니다. 범주. 우리 뭐 카테고리별로 묶어라 이런 말 하죠. category, 범주라는 뜻이고요. arrangement 하면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배열. 자, 레이아웃 하면 배치라는 뜻이고요. 우리 뭐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말 많이 하죠. 배치. 가구의 배치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 레이아웃을 쓰고요. yet, 하지만 그러나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표현입니다. in other words 하면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고요. large amounts of, 많은 양의 라는 뜻입니다. amount가 양이에요. large amounts of, 많은 양의. 아까 전에 여러분들 category가 범주였죠. categorize는 범주화하다입니다. categorize는 이 category의 동사화된 형태이죠. categorize, 범주화하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자,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Our children, 우리의 아이들을 to memorize, 기억하도록 a broad range of, 광범위한 정보를. 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teach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하도록? 기억하도록. 광범위한 정보를 어떻게 다 기억하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Let me prove to you that. 너한테 내가 prove, 증명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은 are potential geniuses. 잠재적인 이라는 뜻이죠. potential 하면 너 포텐 터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잠재적인.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포텐. 자,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geniuses. 천재들이래요. genius 하면 천재인 건 알고 있죠. 자, with brain designed to store, control, and remember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끌어다가 한번 써볼까요?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리고 분사가 오고 이런 형태로 왔을 때 우리가 뭐뭐한 채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때 이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이 분사에 뭐가 올까요? 현재 분사인 ing가 오고요. 만약에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인 pp가 오겠죠. 지금은 with 다음에 brain과 design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pp 형태가 온 겁니다. 뇌가 스스로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요. 뇌는 디자인이 된 채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디자인이 됐냐면 to store, 저장하다라는 뜻이죠. control, 통제하다. 그리고 remember, 기억하다 라는 뜻이죠. 뇌가 저장하고 컨트롤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채로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천재라고 자기가 증명을 하겠대요. 자,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through 뭘 통해서 지금 저장하고 컨트롤하고 기억하냐면 memorization by repetition을 통해서 한대요. 자, repetition은 반복이었죠. 반복을 통한 뭐래요? memorization, 기억이래요. 반복을 통한 기억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정보를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뇌를 가진 아주 잠재적 천재라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with 명사 분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 문제에서 자주 등장할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갑시다. Imagine the grocery store where you shop the most.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주고 있어요. Imagine, 상상해보래요. grocery store를 한번 상상해보래요. 식료품 가게를 상상해보래요. 가게는 가게인데 어떤 가게냐면 you shop the most. 너가 가장 많이 쇼핑하는 식료품 가게를 상상해봐라.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는 가게는 어디입니까? GS25시인가요? 자, 봅시다. 너가 가장 많이 사는, 여기서 이 where를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죠.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로 where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 뒷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하겠죠. 깊게 들어가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식료품 가게를 상상해 볼게요. If I asked you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would you be able to do so? 자, 이 문장에서는 지금 if, 주어, 과거 동사, 그다음에 주어, would, 동사 원형의 형태가 왔는데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동사 원형. 우리가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이거를 중학교 때도 배웠었는데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나 could 쓰고요. 동사 원형 이렇게 썼었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지금은 근데 이제 왜 would 주어 동사 원형이 나왔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질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꿔준 것일 뿐입니다. 자, 만약 너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where the eggs are, 계란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주 가는 식료품 가게를 한번 상상을 해봐. 그리고 계란 어디냐? 라고 물어본다면 넌 대답할 수 있을까? Of course you could. 물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얘기할 수 있나요? 가장 자주 가는 식료품 가게에서 계란은 어디 있냐? 대답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The average grocery store, 평균적인 식료품 가게는 carries, 취급한대요. Over 10,000 items, 10,000개가 넘는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대요. Yet,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뜻이죠. You can quickly tell me, 너는 아주 빠르게 tell me, 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래요. Where to find most of them, 그것의 대부분을 where to find,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너는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래요. Why? 왜 그럴까? The store, 그 스토어는 is organized by, organize 하면 여러분들 조직화하다는 뜻이죠. 이
가계는 조직화되어 있대요. 뭘로? 카테고리별로, 범주별로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And 그리고 you have shopped. 너는 쇼핑을 해왔대요. In the store repeatedly. 반복적으로 이 스토어에서 쇼핑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카테고리별로 조직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범주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물은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유제품은 이쪽에, 술은 저쪽에 이렇게 범주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당신은 그 스토어를, 가게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쇼핑을 해왔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같이 외웠었죠. 자, 다시 말해서 you've seen those organized item. 너는 have seen에서 현재 완료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봐왔대요. those, 그러한 organized item. 아이템은 아이템인데 조직화된 아이템이죠. 이런 조직화된 아이템을 봐왔대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라는 뜻이죠.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직화된 아이템을 보아왔대요. And 그리고 the arrangement, 배열이라는 뜻이었죠. 배열은 배열인데 어떤 배열이냐면 by category, 카테고리별로 배열된 이것은 makes,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오형식의 사역동사라고 했습니다. it, 그것을 easy, 쉽게 한대요. for you, 너한테. 자, 여기서도 또 나왔습니다. 우리 저번에 공부를 했던 건데, 이때 이 it의 목적어를 가목적어라고 하고요. 이때의 목적어를 진짜 목적어인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가목적어는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범주별로 된 배열은 너한테 to memorize, 기억하는 것, the store's layout, 그 가게의 레이아웃 하면 배치라고 했었죠. 가게의 배치를 기억하는 것을 쉽게끔 한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가목적어가 생긴 이유는 이 진목적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맨 뒤로, 문장 맨 뒤로 빼주고 그 다음에 가목적어 it을 집어넣어줬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for you는 여러분들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예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던 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you 또는 of you를 쓰는데 이때는 for you를 썼고요. 너가 가게의 배치를 기억하는 것을 쉽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마지막 you can categorize. 너는 범주화할 수 있대요. 10,000 items, 10,000개의 아이템은 from just one store. 오직 단지 하나의 가게에 있는 10,000개 아이템을 이제 범주화할 수 있대요. 대단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oo much repetition kills creativity. 너무 많은 repetition, 반복은 kills creativity 하면 창조성이죠. 너무 많은 반복은 kills creativity, 창조성을 죽인다. 아니죠. 자, 두 번째, believe in your memos, not your memory. 메모를 믿어라. 너의 기억 말고. 아니죠. 자, a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 땡땡 하고서 where your health begins. 너의 건강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니죠.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Your memory can improve. 너의 memory, 기억은 improve, 향상시키다는 뜻이죠. 너의 기억은 향상될 수 있대요. as, 뭐함에 따라? You get older. 나이 듦에 따라서 기억이 향상될 수 있다. 아니죠. repetition and categorization. 자, 반복과 categorization, 범주화. 땡땡. the key to memory. 기억을 위한 키, 핵심, 열쇠라고 하고 있어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쭉 보면 해석하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답을 찾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 기출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6번 문제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개학이 가까워졌는데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6월 3일 날 계약하고 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